시장 MVP입니다. 그동안에는 경기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런데 안개를 걷고 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좋았던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양 경기, 양 시장 모두 다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어떤 선수들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는지 활약상 정리해보고요. 내일 경기에 대한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분위기 좋았죠?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예정된 상승이라고 표현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프로야구판에도 요새 용병 교체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네. 이 오늘 라인업 잠시 후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글쎄 제가 볼 때 이걸 교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올해는 무조건 신진 세력이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교체 바람이 올해는 너무나도 거세게 불고 있는 일단 시장 상황은 돌아서는 상황에서 뭔가 달라질까라고 다들 예상을 하겠지만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제약바이오의 그냥 강세. 그대로 네. 상승을 한 뭐 어쨌든 올해는 정말 용병농사가 프로야구도 그렇고 이 주식판도 좌우로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글쎄, 오늘 원 달러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좀 적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 같으면 이제 외국인 좀 사고 뭐 같이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IT도 좀 오르고 네. 달러 발음이 이상한가요? 아니요. 그래서 네. 그래야 되는데 오늘 너무 내수주 뭐 혼자 막 지르니까 특히 제약주가 막 혼자 치고 나가니까 네. 좀 힘들죠. 장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이렇게 꺼내고 있다가 이제 새 돈 가지고 와서 그날 데이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연구원들이 사 그러면 어제는 효성 지르고 오늘은 메디톡스 하면 뭐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간이 막 녹죠. 그렇게 쪼여야 되니까. 근데 네.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장이죠. 지금 좀 피곤한 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또 이 대한민국 사람들 적응력이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이번 주 들어서 이 가격 잠폭 확대된다 그러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이제는 한 10% 오르면 그냥 올랐나 저도 금방 보다. 정리된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정리된 것 같아요. 다들 한 20% 오르는 거 보고 있으면은 네. 야 정말 잘 간다. 네,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아,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그 호가를 제가 기존의 15%일 때 호가를 잘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어제 오늘 막 급등나가는 종목들 보니까 주로 급등하는 종목군에서 호가가 얇아요. 맞아요. 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뭐 기관이나 큰 손들이 만지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그냥 좀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돈인데 전체 큰 담화로 봤을 때는 작은 돈들이 상당히 종목을 많이 네. 이렇게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주 급등도 같은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통 주식 수도 작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활약했던 선수 라인업 확인을 해보셔야죠. 지금 공개합니다. 1번 타자 한화, 2번 타자 대웅제약, 3번 타자 신세계, 4번 타자 메디톡스, 5번 타자 LG생명과학, 6번 타자 제닉, 7번 삼성 SDS, 8번 대상, 9번 타자 현대차입니다. 오늘 라인업 앞서서 좀 용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겨요. 사실 전통적인 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다거나 좀 우리 산업의 중심이 되는 선수들 말고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눈에 띄는 선수들도 많은 것 같은데 좀 마음에는 드시나요? 이 용병 타자들이 다 물약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죄다 약품밖에 안 보이고 네. 그냥 정말 도핑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맞아요. 성과도 보면 예. 도핑 테스트 할 정도가 맞죠. 대웅제약을 제가 이번에 넣어놓은 이유는 네. 사실 오늘 상승률만 보면은 뭐 얘는 뭐 정말 특별 지명 타자잖아요. 맞아요. 20% 신고가였죠. 예, 네, 신고가. 20% 올랐으니까. 근데 뭐 제가 그 2번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 종목까지 3, 4, 5번에 들어가면은 너무 라인업이 제약주로 도배가 될 것 같아서 네. 오래간만에 오른 신세계 대형사 중에서 그래도 한번 3번에 넣어봤고요. 나머지 4, 5, 6번은 뭐 사실 이 특징은 별로 없어요. 그냥 네. 똑같이 제약바이오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7, 8번은 오랜만에 올라서 한번 그 구도가 된 것 같고 현대차는 사실 지금은 뭐 9번에 넣기도 좀 힘들고 문제적 선수. 네. 한 3부 리그에 잠깐 넣어놨다가 네. 나중에 좀 환율도 좀 변하고 모두 좀 변하고 해서 상승할 것 같을 때 한 2군이나 1군으로 콜업했으면 좋겠어요. 네. 허 위원님은 라인업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3번
5번까지도 괜찮은 것 같고 3, 4, 5번 뭐 잘 쳤죠. 오늘 잘 쳐주고. LG생명과학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었고요. 뭐 제닉도 뭐 네오팜인가요? 네오팜. 네, 되게 좀 네오팜도 좋았어요. 되게 잘 자란 좀 화장품 관련된 쪽들 네. 움직임 좀. 그 오스템 임플란트랑 같이 같은 일하는 뭐 디오. 디오 이것도 디오. 오늘 뭐 네. 한 2천억, 5천억짜리 중간중간에 있는 애들이 오늘 엄청 많이 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SDS도 뭐 꾸준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SDS는 일단 그 SDI 건 얘기 나와서 이야기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일 그거 이제 한다고 하니까 아까 저도 잠깐 그 엘리어트가 개설한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뭐 홈페이지도 만들었어요. 아, 네, 홈페이지 한국말로도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네. 친절하게 한국말로도 아마 주주들 꼬시려고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라던가요? 소액 주주들. 네. 아니 불합리한 거니까 같이 원래대로 싸우자. 원래대로 하자 뭐 이런 아니, 거죠. 그러니까 현 가격대에서는 엘리엇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손해거든요, 몇백억.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가는 조금 끌어올려놔야 되는데 일단 뭐 사실상 소액주주가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그것을 좀 이제 동참해라라는 좀 동참하시고 그런 어떤 유도를 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아, 삼성물산 사장은 어디야 거기 뭐 싱가포르인가 어디 갔다 날라갔대요 비행기 타고 거기 ISS에 설득하러. 아, 네. 네, 네. 거기, 외국 네. 주주들도 좀 설득해야 네. 되니까. 일본. 어쨌든 그렇고요. 전체 라인업은 오늘까지 또 거기 어디야 뭐 미국 쪽에서 그거 있었대요. 국제 바이오 컨벤션. 네. 오늘 18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국내에 한 17개 업체가 또 들어갔다고 하고 아침에 개장 전에 나왔던 뭐 스팟 보고서는 뭐 5월 달에 수출이 제약 수출이 한 20% 늘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약주한테는 오늘 뭐 좋은 재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뭐 메르스 때문에 원예 처방은 줄었어도 또 약국에서 막 감기약 같은 거 사다 놓고 상비약도 사다 놓고 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줬던 거. 라인업이 전체로는 다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 저만 같아요. 같아도 사실 요즘에 병원 가기가 좀 아파도 안 가게 약간 되죠. 잘 안 무섭- 가려고 그래요. 네. 네. 그냥 내가 약간 그냥 좀 깨림칙하잖아요. 자가치료하게 네, 되고. 그래서 네. 그냥 편의점 가서 그냥 약 사 먹고 약국 엊그제 제가 가서 또 한 뿌리 드렸잖아요. 네, 한 그죠. 뿌리. 이런 민간요법 더덕 뭐 산에서 이런 키운 거, 거. 네, 네. 홍삼 이런 거 네. 많이 드시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약국을 한데 모아놓은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관련된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요. 우선 관심 선수 좀 더 자세하게 좀 볼까요?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예, 뭐 다들 약을 먹은 애들이니까 네. 그쪽은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한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번 타자였네요. 예, 1번 타자였고 최근에 타율이 뭐 좀 길게 보면 그냥 계속적으로 평타 이상은 좀 해주고 있는 네. 코스피 시장에 사실 이만한 종목이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지주사 쪽에서는 뭐 사실 업종으로 보면은 뭐 아모레 계열에 있는 그 화장품, 네. 그다음에 정유화학 빼고 나면 사실 네. 별거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하나가 오늘도 비교적 많이 올랐고 이 업종별로 봤을 때 최근에 뭐 SK그룹도 그렇고 지주사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잖아요.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도 좀 있고 그리고 자회사 쪽에 뭐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 호전에 따른 어떤 부분도 좀 안정성이 있고요. 삼성테크인이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 끝나고 대규모 수주 공시가 있었던 거로 네, 거의 2조 원짜리. 2조 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합병이 완벽히 마무리되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이제 하나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네. 뭐 이제는 삼성테크인에 대한 합병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삼성테크인이 좀 좋아지는 그림이면 당연히 하나에도 또 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림이 되지 않나. 특히나 하나그룹주가 뭐 자회사 쪽도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해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운을 많이 받고 있는 1분기 실적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2분기에도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최근에 네, 기관들이 네. 상당히 좀 많이 사네요. 6월 9일부터 계속해서 좀 네, 매수 많이 들어오는데 했죠. 네. 사실 이게 가격 메리트인지 아니면 쉬어서 그런 건지 오늘 사실 6% 정도 올랐는데 특별한 재료는 없었는데 특별한 점은 없었고 네. 이제 사실 하나가 보면은 그 석유화학 쪽 오를 때 같이 비교적 잘 올라요. 그러니까 자회사에 하나케미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최근에 롯데케미칼이나 뭐 대한유화나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좋고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기관이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해까지 워낙에 주가도 안 네. 좋았고 그래서 올해 뭐 대략 올해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근데 생각하실 텐데 한 2, 3년 쭉 길게 보시면은 아직도 뭐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좀 유망할 것 같습니다. 네. PBR이 제가 대신 거 HTS 보거든요. 네. 0.2배인데 그게 맞나요? 0.28밖에 안 돼요. PBR이요? 보지는 네. 오.
연결 PR이 기준으로 아마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엄청 어떻게 싸요. 보면. 0.28인가밖에 안 나. 맞나요? 지금 제가 보는 걸로는 0.67배. 어쨌든 우리 한 배 미만이에요. 최고의 증권통으로는 0.67. 네, 증권통 어플에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한 배 미만이니까 또 이런 네. 메리트도 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선수 볼까요, 허 의원님? 저는 현대차 한번 이야기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진짜 악재가 막 여러 가지 겹쳤는데요. 먼저 그 사실은 이제 그 6월 1일, 3일 사이에 항상 이제 실적이 전달게 발표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 얘기가 좀 나왔어요.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이제 회장님도 직접 가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 오공장 뭐 본다고 충칭인가요? 맞아요, 거기. 충칭. 그거 했었는데 중국 차 판매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2달 연속으로 판매가 YY로 줄었다고 나왔어요. 4월에는 0.5 줄었고 5월 달에 또 0.4가 줄어서 190만 대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힘들어지면서 현대차도 같이 힘들어지는데 그나마 좀 이제 SUV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쪽도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불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 전인가 어디 뭐 경제신문 보니까 막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 판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차가 몰려온다 해가지고 중국 차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막 나와 있고 거기다가 그 다운그레이드가 나오면서 목표가 하향이 엊그저께 나왔었는데 최근에 10만 원대 후반짜리로 또 이제 목표가 하향 떨어졌죠. 거기다 이제 환율 오늘 또 급락했죠. 장중에 원화의 환율이 11시 때 넘어가면서 906, 7원 하던 게 금방 900원으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엔달러도 같이 밀린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너무 강하게 가니까 원엔이 906원에서 900원까지 899인가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꽂혔어요. 예, 100엔당.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 보고 따라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냥 때린 것 같은데 현대차는 전체적으로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간만에 분위기가. FOMC를 통해서도 이제 그 옐런 총재가 얘기할 때 달러나 뭐 유로화나 그다음에 원유나 막 움직였잖아요. 네네. 잘 안 움직인 환율이 하나 있는데 엔화예요, 바로. 그러니까 엔화가 사실상 달러가 좀 약세로 가면은 엔화가 좀 강세로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주가 그래도 엔화가 지금 강세 좀 가나고 올라야 되는데 엔화가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수출주가 안 좋다라고 하는 어떤 구도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제가 모두에 이제 현대차 저기 3부 리그 보냈다가 뭐라도 좀 변하면 환경이라도 변하면 좀 데리고 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N1 환율 자체의 어떤 변화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살아나기가 정말 힘든 그런 구도가 지금은 형성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중국이고 인도고 그다음에 미국이고 유럽이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고 점유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호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그 사실, 환율 네. 신문 보니까 이것도 신문 얘기인데요. 30% 접고 들어가도 우리가 진다 막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워낙에 세게 나가니까 일본 애들은 한 20-30% 할인해 버려도 우리보다 싸게 차가 같은 급이면은 같은 클래스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희망은 가져볼 수 있는 게 이제 배당 정도인데 중간 배당도 한 대잖아요. 네, 중간 배당을 좀 완전 세게 하지 않은 지금도 한 3%는 나온대요. 배당 수익률이. 3%면 사실 1%대 금리니까 사실은 매력적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그 예전에 한전이나 포철 그 SK텔레콤이나 한전 같은 경우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배당 받고 하셨던 분들 같으면 현대차는 지금 한 13만 원, 12만 원이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 보고는 한번 길게 긴 관점에서는 뭐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받아보겠다 그러면 채권은 좀 하기 싫고 그러면 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현대차 관련해서 사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좋은 내용의 뉴스들을 더 많이 봤었거든요. 이 JD 파워에서 네. 품질 조사했는데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뭐 우리나라 이런 기자가 쓴 기사죠. 아니죠. JD 파워니까 미국에서요? 외신을 갖다가 네. 또 번역을 해서 또 이렇게 쓰는 기사들인데 뭐 인피니티나 이런 굉장한 정말 명차들을 제치고 기아차가 원래 7위였는데 2위까지 올랐대요.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품질이 좋다 기아차 이런 별로 안 내용이 빠졌어요, 오늘. 그런 외신을 통해서 좀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신저가잖아요. 근데 뭐 좋을 때 그 좀 소위 얘기하는 빨아주는 기사가 먹히지.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 정도 기사 그러니까. 가지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네.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힘들죠. 그거였었죠. 네.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주가 못 올라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투자 거죠. 심리가 네, 너무나도 네. 위축돼 있어서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해도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약간 의심 어린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이야기를 해봤고요. 한 선수 좀 더 볼까요? 네.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LG생명과학인데 뭐 LG생명과학은 오늘 오른 대웅제약, 뭐 메디톡스랑
뭐 나머지 제약주에 다 포함해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제약주에 아주 특별하게 뭔가 올라야 될 호재가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이 이전보다는 조금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그냥 기존에 가던 애가 더 세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사실 이제 물론 매일같이 좋은 화장품과 제약주이긴 하지만 이쪽도 뭐 매일 급등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고평가 논란이 분명히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만 제가 볼 땐 잘 피하시면 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제약주는 뭐 어차피 연구개발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가기 때문에 항상 PER 한 뭐 못해도 40배 이상은 항상 받으니까 40배 이상에서 뭐 60대 갔다고 해서 너무 고평가다 이러진 않거든요. 네. 실적만 조금 받쳐주면은 뭐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업종 어느 정도 이제 대신 이제 고가권의 징후라든가 이런 것만 좀 잘 피해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이렇게 관심사도 짚어봤고요. 지금 라인업에서 신세계나 대상같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리고 내수 성격의 종목 좀 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허 네. 위원님은 환율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세요? 아니요, 뭐 큰 그림은 그럴 수 있고요. 네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 신세계는 뭐 다 아침에 얘기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5월달 매출이 그래도 좀 견조했고 아주 나쁘진 않았고요. 2% 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박영선 의원이 또 그 부분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좀 뭐 권력 집중이나 뭐 자본 뭐 이런 거, 재벌에 반대하는 뭐 이런 거 반재벌. 예, 그런 네. 거 하는데 저번에 이재용 부회장 그 뭐 김학수인가요? 이학수인가요? 이학수인가요? 이학수 건도 걸고 넘어졌는데 이번에 또 이야기했어요. 그 롯데하고 이미 그 호텔 신라가 센데 거의 80%라면서 둘이 합쳐가 면세점이. 근데 그거 또 둘이 주면 안 되지 않아? 뭐 이런 거 독과점 얘기 다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신세계가 아마 좀 이제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순위로도 아침에 어떤 사이트 보니까 발표됐던데요. 6월 18일자로 1등이 거기 호텔 신라랑 뭐죠? 현대산업개발 합작 그거고 2등이 얘네더라고요. 신세계더라고요. 네. 사실 순위로 봐도 1, 2등 하면 신세계는 될 것 같긴 한데 그 재료가 좀 더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실적은 잘은 모르겠는데 컨셉상으로 그냥 좀 많이 밀렸던 부분하고 아까 환율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근데 내수주들 중에 유통이나 이런 쪽은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그 입장인데 작년에 세월호 사태 이후에 사실 시장도 좀 내리긴 했지만 당시에도 내수주가 이렇게 크게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막상 2분기 뚜껑 열고 보니까 사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파라다이스하고 GKL 빠진 거 보시면 실제로 관광객이 10만 명 가까이 줄어버리면 그거를 기반해서 먹고 사는 애들은 분명히 실적에 타격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뭐 마트나 극장가나 가보면은 이전보단 분명히 사람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얼마 전에 CJ CGV 정말 리포트 나온 거 보고 정말일까라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중국에선 좋으니까 그래 해외 쪽에서 흑자나면 그럴 수 주가가 오를 있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수 쪽은 사실 이전보다는 분명히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장기화가 되게 되면은 분명히 2분기 실적에는 타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나오는 뉴스 좀 꼼꼼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아시는 분이 어제 저녁에 마트 갔다가 카트로 라이딩을 하셨대요. 정말 사람이 없어서 별로 사람 카트를 없어요. 타고 진짜 사람 없어요. 라이딩을 하셨다고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좀 내수주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MVP는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제약주를 하나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걔네 워낙에 많이 뽑혔으니까 오늘은 한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MVP 한화입니다. 일단은 좀 3월 달부터인가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 박스권 뚫고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더 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화학업종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자꾸 올라가고 또한 거기에 저는 실제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주가도 거기에 동행해서 보여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MVP 한화였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경기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관전 포인트 어떤 것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어제는 기관의 승리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를 앞둔 시점에서 외국인은 계속 팔고 국내 기관은 이제 한 2,230 오니까 여기서는 사야겠다라는 의지가 어제부터 보여줬고 오늘도 사실 대거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기관인데 네.
이 외국인이 별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지속 매도한다는 건 분명히 FOMC 말고 딴 거를 보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뭐 불확실성의 어떤 제거의 차원에서 주가가 오르긴 했고 뭐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사실 뭔가 좀 찜찜한 반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리스 관련된 뉴스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는 노이즈 건입니다. 근데 이게 이 노이즈가 자꾸 길어지고 있으니까 시장에 발목이 잡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다라면은 아마도 이러한 좀 다른 외적인 요인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급등락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면 오늘처럼 그래도 선택받는 업종이 간다. 뭐 쉽게 얘기해서 업종별의 선택이 결국엔 수익률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되는 쪽에 집중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빚을 좀 져봤고 지금도 빚이 있고 그런데 200조잖아요. 준 돈이 20이랑 IMF랑 유럽연합이 준 돈이 200조래요. 네. 그런데 200조 제가 볼 때 그리스 절대 못 갚아요. 아니, 제 근데 경험을 빌자면 쉽게 200조를 생각해서 가지고 만약에 브렉시트로 가게 되면 네. 유럽연합은 200조를 날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200조를 돈 빌려간 애가 못 갚을 게 확실하고 그리스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지금 플로우로 상황이, 봐서는 네. 갚을 수가 없어요. 200조를. 그러면 까줘야 돼요. 얘네가 하게 해주려면 더 컷을 해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자기네가 연장을 출자해서 해주든가. 갚아줘 버리면 돼요. 네. 독일이 한 30조, 40조 내고 프랑스가 한 40조 내고 나머지한테 한 얼마씩 지금도 해준 받아가지고. 게 많은데 또 하겠어요. 아니 그러고 이제 한번 좀 보자는 거죠. 네. 그리스가 좀 마음이 좋으면 나중에 다시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지금 쪽에서 너무 압박하는 빌려준다 거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해결책이 이래 갖고는 해결이 안 나요. 예. 어차피 네. 답은 나와 있는데 그리스가 못 갚는다니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압박한다고 걔가 돈 어디서 만들어내겠어요? 못 IMF에 해결사를 만들어내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네. 예.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그리스는 제가 볼 때 네. 꽃놀이패예요. 뭐 될 대로 되라죠 뭐. 저- 그치, 양쪽에 떡 하나씩 쥐고 뭐 네. 우리는 못 갚을 것 같은데 안 까주면 그냥 우린 버틸 거야. 뭐 어쨌든 니네는 네. 연장할 거잖아. 원래 돈 뭐 빌려간 이런 사람이 거기 때문에. 이기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저도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이런 판단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나라도 돈 빌려준 사람이 네. 답답하지 돈 빌린 사람은 그렇죠. 발 뻗고 자잖아요. 되게 큰 소리 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유, 죽이 되든 뭐- 밥이 되든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고집도 세 좋겠습니다. 보이고요. 사람 얼굴이 그죠. 네, 그러면요. 궁금한 내장 클린업 트리오도 좀 살펴볼게요. 어떤 선수 꼽으셨어요? 제 종목 갖고 왔습니다. 한 첫 번째 종목은 코스닥에 있는 코스온이라는 업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아ST, 세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세 선수 꼽아주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들리죠? 화장품, 제약, 화학. 그쵸? 네, 맞습니다. 저 그렇게 들려요. 너무 정확하게 찝으셔가지고 뭐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약간의 성격은 조금 다르긴 네, 합니다. 짚어주세요. 일단 코스온은 뭐 오늘 코스맥스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ODM 쪽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화장품 업체들이 대부분 다 고가 갱신 쪽에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코스온은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현재 가격대에 묶여 있는 모습인데요. 점진적으로 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서 오늘 뽑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아ST인데 정말 이거는 제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 업종 하나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포커스에서 뭐 다른 제약주 물론 대웅제약도 있고 뭐 LG생명과학도 있고 일동제약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늘 또 유한양행도 많이 올랐는데 녹십자고 그래서 뭐 어떤 거 선택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현재 시장이 좀 아까 말씀드린 되는 쪽으로 간다 그렇다면은 제약 업종 한 종목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SKC는 화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계열사 중에 주가가 좀 다 많이 올랐는데 SKC는 반대로 지금 한 달 반 동안 계속 내리막길이거든요. IT로 봐야 되나요? IT? SKC는 뭐 IT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근데 내린 이유가 그 다른 화학 업종은 화학주들은 1분기에 비해서 2분기가 거의 서프라이즈 실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2분기가 좀 빠져요, 1분기에 비해서. 왜냐하면 1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2분기는 1분기에 비해서 한 10%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다. 네. 뭐 전망이 미리 다 나와 있는데 과도하게 주가가 최근에 연기금 매도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네. 그거를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좀 매물이 소화가 됐다라면 오히려 이제 슬슬 반전을 조금 짧게라마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져서 SKC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리스와 관련된 문제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업종별로 좀 중요하다라는 의견 함께 좀 덧붙였습니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코스온, 그리고 동아 ST, SKC입니다. 우리 증시에도 이 뉴턴의 제1법칙이 그대로 작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성, 가는 말에 올라타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내일장에서도 유효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